네, 안녕하세요. 에고이스트입니다. 에고이스트 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본인이 일주일에 10번 이상 자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10대에서 20대 좀 많게는 이제 30대 초반까지 남자분들에서 이걸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자위에 대해서, 마스터베이션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대에는 몰라서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20대 초반에 돼서는 이제 알지만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너무 많이 자주 중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보통 우리가 사정을 한번 하게 되면 남자는 전기가 모두 방출이 됩니다. 전기가 한번 방출이 되고 나면 사실 남자의 그 핵심적인 코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옵니다. 자, 결국엔 섹스를 통해서 정자가 나가는 이 행위가 왜 이렇게 남자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남자라는 이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이미 DNA에 새겨져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즉, 남자 입장에서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고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만 해도 10대 초중반이면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고 조선시대 때는 거의 뭐 15, 17이면 거의 어른 취급을 받던 시대였죠. 그때 되면 뭐 애가 1명, 2명 정도 되고 뭐 그런 시기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됐느냐? 17살이 되어도 어른 취급을 전혀 못 받고 아직도 10대 고등학생이라는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시대 이전으로 본다면 남자 나이 15, 17이면 정말 뭐 관직에 출사를 하고 뭐 전쟁을 나가고 아버지로서 거의 뭐 살아야 될 그 나이가 지금은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본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옛날 시대에 봤을 때는 10대 초중반이 성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일찍 하고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애도 빨리 낳고 뭐 성생활 자체가 이미 다 풀린 거죠. 다 그 해소할 부부 관계 자체가 이미 10대 중반에 다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 시대 때는 세자의 나이가 무려 1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 세자 방석이 자기 위에 어머니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아이가 없느냐? 왜 후사를 낳지 못했냐? 이런 질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12살짜리 아이한테 지금으로 봤을 땐 아이지만 그 당시로는 뭐 사내 대장부로 취급되는 아이죠. 그만큼 일찍 되었고 성욕을 풀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이 10대에 넘쳐나는 성욕을 풀어낼 길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부부 생활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 자, 돌아가서 자, 그래. 어차피 이제 현대가 됐어요. 현실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특히나 10대 때는 정말 이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남자의 그 변화가 가장 극렬한 시기죠. 그리고 성적 에너지가 정말 이 호르몬이 분출하는 시기입니다. 10대 후반부터 해서 20대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성적 에너지가 분출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섹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의 남자라면 보통 손쉽게 야동을 보거나 또는 야동밖에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성욕을 해결할 수 있고 안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어떤 게 추가되냐면 여기서 제가 자위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그러면 너무나 왕성한 에너지니까 한 달에 한 4-5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일주일에 10번이 넘는다. 그럼 매일 한 번 또는 매일 한 번을 넘어가는 이 엄청난 횟수를 만약에 사정을 하게 된다면 남자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기가 모두 방출되어서 정말 방전된 배터리처럼 완전히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 꿈, 공부, 자기개발, 경제활동 또는 연애활동 모든 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시 야동을 보고 또 방출하고 야동을 보고 또 방출하고 이거의 무한반복이죠. 자,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종교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이제 자위 자체를 수치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쪽에 있는 남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해요.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스스로 자책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로 치면 벌써 애 둘 낳은 아버지가 될 나이죠. 근데 단지 결혼을 일찍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분출할 방도가 없을 뿐인데 말이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봅시다. 야동이 문제예요. 야동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섹스를 하지 못하고 영상물을 통해서 상상으로 흥분을 느끼고 자위를 통해서 방출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내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 속의 행위라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직접 섹스를 통해서 어떤 감정과 감촉을 느끼고 사랑을 기반한 섹스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그 대상조차 없다는 거죠. 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으로만 이러한 저희를 하다 보니까 야동은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로 바뀝니다. 다른 여자, 더 예쁜 여자, 더 자극적인 것.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수위의 야동에서 점점점 높은 수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자극의 정도가 약하면 쾌감이나 성적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쾌감에서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실제 섹스를 할 때 자신이 상상했던 야동의 그 쾌감이 실제에서는 굉장히 약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반대로 사정을 못하게 되는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연인 관계가 있고 성생활이 있지만 또는 결혼해서도 성생활이 하고 있지만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다시 야동을 보는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한 그분의 심정은 아마 이런 맥락일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자위에 중독되어 있는 내 자신이 싫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맥락으로 아마 그런 댓글을 남겼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그만두려고 해도 다시 또 돌아가고 또 결심했다가도 또 야동을 보고 또 자유라고 이런 것들이 아마 무한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루션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자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에 대한 부족함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 이것이 성욕으로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정말 자위를 하고 싶어서 또는 야동에 미쳐서 중독돼서 또는 섹스에 중독이 되어서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충족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한 자위, 섹스 이런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 마음 안에 심리적으로 다른 종류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반적인 경우의 남자들은 좋아해요. 여자도 좋아하고 야동도 좋아할 수 있고 자기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본능적으로 딱 그 정도 횟수만 한단 말이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한 달에 4번, 5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야동 자체, 자위 자체에 그렇게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끔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막 강렬하게 추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독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 상태로 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성욕의 기준을 넘어선 결핍에 의한 우울증, 심리 불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성욕으로, 가짜 성욕이죠 사실은, 이러한 가짜 성욕으로 변환되어서 여러분들이 잠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신의 심리적인 진짜 원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소를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쉽게
자의 중독, 야동 중독, 섹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뭐 너무 야동을 많이 봐. 나는 자위를 너무 많이 해. 나는 너무 섹스를 좋아해.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또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여자에 대한 욕구, 욕망, 성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 그거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성욕 자체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자신의 행복 가치 판단마저도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것들이 만약 현실에서 뭐 연애 관계나 이런 것이 잘 안 풀릴 경우에는 반대로 야동이나 이런 것에 더욱더 중독, 매몰되는 거죠. 더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뭐 1년 내내, 1년이 뭐 넘어서 뭐 수년 동안 자신 인생을 좀먹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해내신다면 반대로 자의 중독에서 굉장히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진짜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뭐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막 매몰돼가지고 막 중독이 되어서 막 그렇게 집착했지라는 어렴풋한 기억만 들 정도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이 중독 상태에서 나간 경험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맥락에서 제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자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원인 잘 찾아내셔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이유를 찾아내서 해소해서 로우 스테이트에서 미들 스테이트로 가시고, 미들에서 다시 하이로 올라가셔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발전된 인생을 다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고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